요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거지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익명 채팅방에 모여서 지출을 공유하고 절약을 유도하는 일종의 절약방인데요. 청년들이 거지방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이 방의 조언에 따라 하루를 보내며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거지방을 검색해봤습니다. 오픈 채팅방 수백 개가 나옵니다. 익명으로 자신의 지출 내역을 올리면 쓴소리나 유머러스하게 소비를 막는 답변이 달립니다. 무겁지 않게 절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 돈 없다 이러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서로 대면을 안 하니까 창피함 없이 그냥 서로 지출 공유를 하면서 쓴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자고. 대학생 이사랑 씨도 진 30여 명과 거지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머가 가미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즐겁게 소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 빼면 한 3만 원 정도 줄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네. 직접 거지방 조언에 따라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출근길, 즐겨 마시던 커피를 사 마셔도 될지 묻자 회사 탕비실을 이용하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점심으로 식당 김치찌개와 구내식당 중에 고민된다는 글을 올리자 추천은 역시 구내식당. 퇴근길엔 택시를 타도 될지 물었습니다. 체력을 기르라거나 걸어가라는 다소 극단적인 답변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따라 버스를 탔습니다. 거지방 조언으로 이날 아낀 금액은 모두 26,600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지방 열풍을 놓고 불안과 고물가를 젊은 세대답게 즐겁게 대처하려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 또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답이 온다거나 좋아요라는 자신에게 동의감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코로나19 이후 3년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과 경기 불황을 거치면서 20, 30대 세대가 직격탄을 맞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30대 이하 대출은 3년 새 27% 늘어 전 연령층 중에 제일 높았습니다. 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2021년 이후 20대는 60대보다 소비를 8배 이상 더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짠물 소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이 편의점 도시락은 2월 출시된 이후 400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가격도 일단 되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메뉴 중에 먹을 게 다양하기 때문에 도시락에서 시작된 편의점 할인 경쟁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2,900원짜리 냉동 피자를 내놓는가 하면 다음 달엔 각종 할인을 모두 받으면 가장 저렴하게는 200원의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할인 판매도 시작됩니다. JTBC 송재입니다. 이른 더위에 냉면 한 그릇 하려다가 가격표 보고 놀랐다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냉면집들이 잇따라 값을 올리면서 15,000원 안팎은 기본이고 18,0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냉면뿐 아니라 짜장면과 칼국수까지 국수요리 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누들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서울 마포구의 한 평양냉면집. 초여름 같은 더위에 줄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곳은 올해 한 그릇 가격을 1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2년 만에 왔는데 2년 전에 비해서 3,000원이 올랐더라고요. 예전엔 자주 왔었는데 지금은 자주 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냉면집도 1,000원을 올렸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그릇에 16,000원, 메밀 순면을 시키면 18,000원입니다. 냉면이 서민 음식이라고 했는데 요즘 냉면은 귀족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만 원 이하의 냉면을 서울 시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냉면집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비싼 메밀값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올려놓고 올해 또 1,000원, 2,000원씩 올리는 건 고물가에 편승한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유명 냉면집들이 올린 뒤 다른 곳들이 덩달아 올리면서 서울시 냉면 평균 가격은 10,000원을 넘겼습니다. 밀가격 상승을 이유로 자장면, 칼국수 식당도 값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담이 적었던 국수마저 누들플레이션이라 할 정도로 많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선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혹시 아나바다 아십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26년 전 IMF 때 조금이라도 절약해보자고 나온 운동인데요. 요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면서 다시 아나바다 분위기입니다. 버리던 옷은 헌옷으로 팔고 버리던 장난감도 최대한 고쳤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옷으로 꽉 찬 봉지가 줄을 서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들고 온 저울에 차례차례 올려놨더니 옷은 70kg 나왔고요. 키로당 700원씩 해서 49,000원 나왔어요. 입던 옷이 생활비를 벌어줬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옷도 있고 버리는 것보다는 덜 아깝다는 생각에 키로당 700원씩 해서 31,100원 나왔어요. 많이 나오네요. 이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이라도 이따가 나중에 사 먹으려고요. 헌옷을 되파는 사람이 늘면서 판매 단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작년 한 3월 달에도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배 정도가 올라서. 공구가 가득한 수리대 넘어 장난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프라이팬은 아예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난다.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이곳에는 하루에만 수십 건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택배로 오는 양이 한 6,000개 좀 더 되는 것 같고 방문 오는 게 한 4,000개, 1년에 한 10,000개 정도 고친다고 보거든요. 중고 장난감을 손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짧게 가지고 놀고 막 한 번에 막 여러 개씩 사고 이러니까 사실 애들 장난감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그러죠. 겨우내 방치됐던 자전거에 기름칠도 하고 바람도 채워놨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에도 발길이 다시 늘었습니다. 줄줄이 오른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아껴보려고 자전거 출퇴근을 택한 직장인이 많이 찾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도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가지고 뭐 10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버스비만 나가는데요. 그거 아껴서 뭐 알뜰살뜰 잘 쓰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